반갑습니다. 소영국입니다. 오늘은 의식혁명 마지막 부 3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두려움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헨리 깁센의 유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령이라는 책은 헨리 깁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까? 인형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인형의 집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겠죠. 읽어보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인형의 집이라는 책은 마지막 결말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나가는 거죠. 그 남편은 아내를 집에서 키우는 새처럼, 인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인형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만 해도 아내가 집을 나간다는 건 엄청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도 생각하면 돼요.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책 인형의 집에 대해서 엄청난 욕들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헨리 깁센이 아마 열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집을 안 나가는 아내를 한번 보여주지. 집을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쓴 책이 유령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남편이 좀 무능하고 그리고 바람을 펴요. 결정적으로 바람을 펴서 자기 집 가정부하고 바람을 펴서 그 가정부에게서 딸이 하나 태어나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떼어놓고 멀리 유학을 보내고 미술 공부를 시킵니다. 노심초사했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은 죽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 가정부의 딸,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이복 동생과 또 눈이 맞아버립니다. 사랑에 빠지죠. 이 당시에는 이것도 엄청난 거였겠죠.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랑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알고 보니 자기 여동생이었다는. 결국 여기서 유령이란 뭐였을까요? 남편. 이 남편이 유령이었을까요? 물론 헨리 깁센은 이 부조리한 사회, 간섭 이런 것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썼겠지만,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유령은 이 여자 주인공의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아, 내 남편을 닮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잘 자라야 하는데, 이런 이 두려움이 유령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령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두려움은 이렇게 유령 같은 거예요. 실제는 없지만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 아마 두려움과 유령은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를, 인간을, 아니면 모든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일 수도 있어요. 아마 두려움이 없다면 이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그냥 한번 싸워보겠죠. 그러다가 호랑이의 뱃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의 DNA가 없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호랑이 뱃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살아남은 우리들은 두려움이 많은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할 때 두렵다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과연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 그다음에 명예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목숨, 죽음.
이런 것들이 두렵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죠.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법정선님의 무소유라는 책이에요. 무소유라는 책에 보면 이 무소유를 대부분 사람들이 혼동하는 걸 뭔가를 가지지 않는 거, 가진 게 적은 것을 무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오두막 법정선님이 이 오두막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오두막에서 사실 때가 있었어요. 그 오두막에서 난 화분 2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난 화분 2개를 놔두고 이제 어디를 길을 떠났던 거예요. 길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 난 화분 2개가 밟히는 거죠.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 난 화분에. 그때 깨달은 게 무소유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난 화분 2개가 나를 얽어매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건 결국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가졌지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지지 않으면 적게 가질수록 얽매이는 게 적을 가능성도 높지만 작게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이는 게 많으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자,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앞에 의식혁명에서 배웠던 그 두려움 위에 있는 단계들 있죠.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그 위에 있는 욕망, 용기, 이성, 사랑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위에 있는 기쁨, 평화, 깨달음 이런 의식들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두려움, 욕망, 용기, 이성,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인데 많이 넘어졌어요. 이때가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7살 때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6살짜리도 2발 자전거를 타는데 나는 보조바퀴가 붙어 있는 4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그 두려움.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두려움을 비교했을 때 그래 자전거를 타다가 조금 넘어지더라도 그 놀림 받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두려움, 하지 않는 두려움을 봤을 때 뭔가 하려고 해도 두렵고 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렵죠.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려고 해도 그 배우는 게 두렵고 배우지 않자니 친구들이 놀리는 게 두렵고 그 2가지 두려움. 이왕이면 해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지 줍는 할머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3포, 5포, 7포, 9포, 다포, 지금은 M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두려움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욕망입니다. 또 넘어졌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1번, 2번, 뭐 여러 번 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를 질질 흘리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몇 번 봤습니다. 한두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느 날 심하게 쿵 넘어져 버리면 그
친구들이 놀리는 것 따위 그냥 뭐 놀림 당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전거를 배우지 않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좀 더 높은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몇 번 다시 일어나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거는 내 꿈의 크기에 달렸다는 거죠. 친구들의 두려움이 아니고 내 꿈. 나 이 자전거 배워서 아빠랑 아버지랑 국토를 종단하기로 했어.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멀리 멀리 떠나기로 했어. 그 욕망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 꿈. 꿈이라는 건 뭔가를 하게도 하지만 뭔가를 포기하지 않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대 욕망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큰 욕망이 있어요.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다가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를 사진을 붙여 놓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꿈판에 꿈보도에 뭔가를 붙여 놓죠. 그러면 그 사진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울대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서 송중기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장면, 그리고 내가 서울대를 가지 않으면 거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장면. 두 개 중 사진을 꿈보도에 어떤 사진을 붙이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엔 송중기라고 생각해요. 자, 멀리 갈 때는 긍정적인 욕망을 붙여놓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잠도 오고 게임도 하고 싶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럴 땐 TV 위에 뭘 붙여놔야 될까요? 송중기 사진을 붙여놓고 아 내가 지금 TV를 보면 송중기랑 결혼을 못해 가 아니고 거지 사진을 붙여놓고 거지 할아버지 사진을 붙여놓고 아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거지가 될 수도 있어. 좀 자극적인 욕망을 붙여놓는 게 더 낫겠죠. 욕망을 자극하는 데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멀리 갈 땐 긍정적인 욕망, 짧은 걸 볼 땐 무서운 욕망, 두려움을 붙여놓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음 단계가 용기입니다. 용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용기는 임계점이라고 했어요. 99도의 물은 그냥 물이지만 1도, 거기서 1도만 더하면 100도의 물이 되고 그 100도의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고 했죠. 용기도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자전거를 용기를 내서 한번 타보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타다 보면 결국은 용기가 생겨버리면 이제 자전거뿐만 아니고 100도씨에 끓는 물에 라면을 넣든 김치를 넣든 된장을 넣든 뭐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타도 되고 용기가 생겨버리면 수영, 축구, 태권도 한번 그 용기를 내어서 해보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는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두려움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강한 지도자를 구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멘토,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용기 있는 리더가 해줄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이 자전거를 뒤에서 받쳐주는 아버지라고 볼까요? 자기도 타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 과연 뭘까요? 이 자전거를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서 강한 지도자, 진짜 진정한 리더라면은 이 자전거를 언제 놓을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빨리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잡고 있어도 아이들은 의존하게 되겠죠. 언제 놓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성,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성입니다. 용기 다음의 방법 이성. 제대로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전둥치고 번개치면 신이 놓여있다고 생각했죠. 옆에 장면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C 이야기입니다. 영국 함대가 출정을 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때는 뭐 스페인,
이런 데에서 인도 뭐 이런 곳까지 가야 되니까 몇 달이 걸리는 거죠.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젊은이들이, 그 건강한 젊은이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니까 신이 노했구나. 신이 저주를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그 출정하는데 배가 이제 난파가 돼서 원주민 마을에 갔어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레몬을, 주스를 떨어뜨리니까 기적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가 타고 있었는데, 린드인가 하는 의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걸 보고 아, 저걸 먹으면 괜찮아지는구나.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계열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걸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모르며 이런 자연 현상, 천재지변을 뭐 신이 노한 것,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아니겠죠. 두렵지 않겠죠. 저도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기요, 이게 뭘까요? 저기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책만 읽고 해설만 해주는 건데, 저를 물어보는 거죠. 의식혁명에서 수치심은 어떤 단계예요?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대로 모르면 저기요라는 말이 엄청 두렵겠죠. 아, 빨리 나가버려야지. 그런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누가 물 불러주지 않나? 저기요 할 때까지 천천히 가겠죠.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두려워요. 이걸 이야기하고도 누가 물어보면 내가 제대로 답을 못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알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이성적인 수준까지 의식 수준을 높여버리면 나는 누가 불러주기를, 저기요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 다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다 도망을 가겠죠. 다 도망을 가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호랑이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어렁대고 어린아이는 울고 있어요. 다 도망, 안전한 곳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린아이와 호랑이만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러 누가 갈까요? 119가 갈까요? 119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이 갈까요? 아니겠죠.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갈 겁니다.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힘이 없는 그분들이 가지 않을까요? 이성이라는 건 이긴다는 확신이 들 때만 싸우지만 사랑은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싸울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성이라는 건 제대로 알고 있어요. 계산을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할 때 뛰어나가서 싸우지만 사랑이라는 단계, 사랑이라는 의식 수준의 단계까지 가면 이기지 못해도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높은 의식 수준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맞죠.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호랑이가 싸워줄 사람을 얼마나 했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사랑이 어렵죠?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여기 보면 사랑은 어떤 치료자보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좋은 사랑을 왜 하기 힘들까요? 물론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두려워요. 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물론 싫은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면 싫겠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평소에 괜찮았다고 했던 사람이 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 나 이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두려움일까요? 가슴 뛰고 호랑이를 만나면 그 가슴 뛰는 두근두근한 그게 두려움일까요? 물론 호랑이는 두려움일 거예요. 자, 아내와 모태가 있어요. 아내와 모태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뭐 아내는 안 하는 거, 모태는 못 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내는 하기 싫은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모태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는 좀 억울한 거죠. 너무 하고 싶은데. 아내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많이 혼돈을 하고 착각을 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아무 때나 아내, 모태를 그냥 막 섞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다른 건데 하기 싫은 거와 할 수 없다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해서 그냥 마구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 이 말은 하려니까 겁이 나. 하려니까 창피해. 시도해보기에는 난 자부심이 너무 세. 실패가 두려우니까. 대부분의 나는 못한다는 말은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앞에 다시 볼까요? 아내는 하기 싫어. 못해는 할 수 없어요. 못해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할 수 없어는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요. 자, 여기 홍어가 있습니다. 우리 냄새의 절정 홍어. 홍어를 우리가 못 먹는 걸까요? 안 먹는 걸까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그래, 서울대. 못 간 걸까요? 안 간 걸까요? 서울대 다들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못 간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인 겁니다. 아, 난 서울대를 못 갔어. 자, 서울대를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대를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서울대는 가고 싶었죠. 그래서 갈 수 없었죠. 그래서 못 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울대는 가고 싶었는데 뭐가 하기 싫었죠? 공부가 하기 싫었죠. 놀고 싶었죠. 자,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싫었으면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기 싫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다.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서울대는 가고 싶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우리는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대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못 간 게 아니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우리는 안 갔어. 프로포즈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두려워서. 안 받아줄까 싶어서.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했으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엔 누군가를 봤을 때 두근두근하고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근처에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근두근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 말까, 저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김태희 뭐 등등의 이쁜 연예인들을 봤을 때 물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내 프로포즈를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포즈를 했다면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걸 흔히들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왜 가슴이 이렇게 뛸까? 물론 그 두려움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뛰는 두려움하고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가슴이 두근두근,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늘 하던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잖아요.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요. 설레임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슴 두근거림은 두려움이 아니고 설레임입니다. 저 이 노래 무척 좋아합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자,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대로 들으셨으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셨겠죠? 자, 지금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까? 두려움일까요? 설렘일까요? 자, 꽃은 준비됐고요. 그 사람이 있다면 진짜 용기 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0이죠. 고백하면 0.001%라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하십시오.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부끄럽겠지만 한 100번 정도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었던 건 뭐죠? 결국은 의식 수준을 용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아니면 100사람에게 100번 프로포즈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100%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